24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남자 케빈, 절대 다치지 않는 신체를 지닌 데이빗 던, 천재적인 두뇌와 유리 몸을 지닌 미스터 글래스. 초능력을 가진 이 세 남자, 마침내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들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은 무엇일까? 영화 글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글래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부터 글래스 두 편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왜 제목이 글래스인가? 네.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글래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전편들을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사실 두 개의 영화가 이번 글래스의 전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 자체가 친절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 다시 봤는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왜냐면은 롱테이크 샷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랑 고담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를 3분 이상씩 편집 없이 그냥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감성이에요, 이게. 그때 감성이라고 하기에는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님이 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편집 템포가 느려요.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야.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네. 어쨌든 이 언브레이커블은 데이빗 던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히어로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품이자 엘리아 프라이스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자신의 그 가치를, 존재를 증명해올 그 타이밍을 만들었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대립구도가 아닌 같은 진영에서 드라마를 전개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아 프라이스와 이제 데이빗 던이 우연한 계기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점점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당신은 특별하다, 난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한 영화 절반 내내 그 얘기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나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점에서부터 이제 엘리아 프라이스가 어릴 때부터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다가 거의 막판에 가서야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히어로 영화랑은 되게 달라요. 이게 히어로 영화라고 보기도 애매한 느낌도 있고. 처음에 히어로 영화라고 몰랐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히어로 영화였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개의 등장하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엘리아 프라이스가 탄생하던 순간을 보여주는데 뭐야? 애가 왜 이렇게 하면서 놀라게 하는 포인트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데이빗 던이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는 예쁜 여자가 옆에 타요.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쓱 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다들 뭐야 저 새끼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뭔가 빠밤 하고 나서 뭐지만 이렇게만 되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롱테이크 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흥행에 실패합니다. 이게 42만 9천 명 봤대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이 못 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비디오로 봤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포스터가 비디오말 같은데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로 많이 보셨어요. 저는 이거 아마 주말 명화, 토요일 명화 이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으로 딱이거든요. 이 영화. 그래서 이제 되게 흥행이 많았기 때문에 후속편이 안 나온 듯 했으나, 후속편이 있는지도 몰랐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제목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후반부에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갑자기 그 데이빗 던이 등장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먹다가 그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하는데 여기 딱 옆에서 데이빗 던이 미스터 글래스 딱 이러면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분아 하고 끝나게 되는. 이게 언브레이커블도 마지막 반전이 기가 막혔던 영화이긴 한데 23 아이덴티티도 전혀 다른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트 샤말란 감독님은 식스센스 이후로 반전을 정말 잘 만드는 감독이구나. 그렇죠. 이 생각이 또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산 아이덴티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공상과학 영화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들어요. 후반에 갈수록. 근데 그거에 대한 설정을
아 얘가 알고 보니까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였어 라는 걸로 되게 많이 메꿔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면서 놀라게 하는데요. 이 두 개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글래스. 이게 왜 제목이 글래스로 나왔느냐? 그러게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언브레이커블을 보신 분들은 뭐 대충 상상이 가시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브레이커블을 만들 때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영감을 받았던 게 히어로의 탄생, 그 다음에 일반 적과의 싸움, 평범한 적, 네네, 그리고 궁극의 적과의 대결로 이어지는 이 히어로물의 클리셰, 요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언브레이커블을 보면은 이 평범한 적과의 싸움까지는 그려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살인자랑 싸우고 막 이런 거는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안 나왔죠. 근데 이 편인 또 이제 23 아이덴티티는 사실 원래 제목이 스플릿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고 하면은 분열 혹은 분리란 뜻으로 이 주인공이 인격이 이게 분리돼 있다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 그렇죠. 이 작품이 언브레이커블에서는 떨어진 분리된 작품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도 보였어요. 네, 아니면 외전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글래스라고 하는 게 3편격이지만 사실 언브레이커블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래서 제목을 1편의 그 언브레이커블이 이제 브루스 윌리스의 데이비드 던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면은 3편인 글래스가 이제 그 엘리아 프라이스를 상징하게 되면서 요 구도를 양강 구도를 가져가는 게 이 제목의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미스터 글래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비스트를 불러내게 돼요. 정신병동에서 이제 그 친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건을 일으키는 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또 반대로 저는 이게 1편 언브레이커블이 계속 그 데이비드 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아 프라이스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넣으면서 이야기를 양강구도로 갔던 것처럼 이번 영화도 제목은 미스터 글래스지만 이 언브레이커블의 히어로 데이비드 던이 진정한 히어로로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트맨이 등장하는 배트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언브레이커블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잖아요 가스로 가면 쓰고서는 네네네 걔가 비스트인 거지. 얘가 23 아이덴티티고 그다음에 마지막엔 조커로 딱 때려박는 그런 느낌의 그거를 한 편 독립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안 연결되는 건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최종 알고 보면은 조커와 배트맨의 대결이라는 거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제목은 글래스지만 내용은 히어로가 완성되어가는 그냥 그 언브레이커블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여기서 더 마무리 짓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 언브레이커블 3부작이 끝나면은 네. 또 나올까요? 일단은 감독은 없다고 했어요. 감독은 없다고 했는데 이 제임스 맥어보이가 하고 싶다. 너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족했나 봐요. 그래서 후속작 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성도 가져가고 히어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모이면은 정말 독특한 히어로의 세계를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존의 히어로물들은 뭐 선과 악이 되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 작품이야말로 진짜로 많이 변주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엑스맨보다도 더 나간 느낌이에요. 이 감독이 나이트 샤말란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히어로물이 어떤 활약상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들은 그냥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그 증명 이거에 좀 많이 집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브레이커블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인공의 그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본인은 부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 인정을 하려고 하고 특히 아들이 특히 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화들은 스파이더맨을 치면은 거미에 물렸고 본인이 힘을 인지하면서 난 그럼 히어로 그러니까 무슨 계기를 통하지만 어쨌든 히어로로서 자신이 힘을 발휘한 느낌인데 이거는 계속 부정하죠. 본인은 아니야 하는데 계속 주변에서 맞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죠.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아 프라이스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본인답고 싶어서 하는 뭔가 자아의 충돌 이런 게 되게 강한 영화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내 존재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악당이 되어도 상관은 없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난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나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는 그런 믿음, 확신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참 대단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모르세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는 작품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